자, 이재유 조진 친구들 어서오고. 아니, 개나 소나 이재유 만점이라는데 이분들 어느 대학 갔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학원이 하도 약팔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일본 유학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본 유학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재유가 일본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수능 같은 거로 대충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득점 따면 좋고 이제 점수의 역할은 살짝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유 고득점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고요. 이제 공부하다 뭐 학원에서 이재유 만점자 나왔다고 하면 괜히 부럽고 내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같아요. 이재유 만점을 받으면 내가 무슨 거의 모든 대학의 프리패스급 점수가 아닌가 하고 오지게 부럽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만점이면 거의 도쿄대급 대학을 갔을 것 같은데 학원 측에서 해당 만점자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아무도 자랑스럽게 까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600점대 후반 점수인 애들도 간혹 도쿄대 합격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이 유학판에서 제대로 굴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비밀을 다 알아요. 이재유 점수가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 광고를 잘 보면 단순히 일본어 과목만 만점인데 그걸 또 전 과목 만점인 것 마냥 과대 광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1어 만점 진짜 잘한 건 맞죠. 근데 재밌는 건 이 1어 만점이 혹은 거의 만점인 점수대가 유효 경쟁자 범위 내에서 생각보다 정말 흔하다는 거예요. 이 일본 유학파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타쿠 인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1어 잘하는 사람은 발의 차이도로 많습니다. 웬만큼 잘하는 정도로는 뭐 고득점 이렇게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득점 득어 방식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히는 쉬운 문제를 틀리면 점수가 오질나게 까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재유는 누가 더 많이 맞히나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덜 틀리나를 보는 시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마인드 탑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제가 언제나 일본어랑 종과는 만점을 목표하고 공부를 해야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되게 총점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남들이 고득점을 따는 일본어 종과에서 점수를 조져버리면 총점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본어 만점을 입시 프리패스 얻은 것 마냥 광고하는 형태에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거 쉽다고는 얘기해도 뭐 조금 틀렸다고 무조건 자살각 아니니까 내가 좀 조졌다고 나 자살각 재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과 기준으로 이과 얘기 이따가 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요. 일본어랑 종과 만점대에 가까운 거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재유를 조지면 희망이 없는 거냐 할 수가 있어요. 자, 살짝 조진 거고 내가 쓰려는 대학 지원자의 평균 이재유 점수랑 비슷한 수준이면 본고사나 면접, 지망유예서에서 얼마든지 영전이 가능합니다. 본고사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본고사 설명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본고사는 쉽게 얘기해서 대학별 자체 실시 시험들입니다. 뭐 논술, 면접, 지망유예서. 여튼 이걸 몰라가지고 매년 이재유가 끝나면 조진 친구들이 낙담을 해가지고 PC방에 아예 살다시피 해요. 뭐 본고사 대비 다 던지고 역전기에 허무하게 날려가지고 입시를 그렇게 조집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미쳐버리겠어요. 일본 대학들이 일단 문부성에서 이재유 점수 중심으로 뽑으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네가 이재유 문제가 정확히 뭐 나오는지 난이도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그냥 대충 점수가 높으면 잘하는 앤가 보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마지막 이재유를 살짝 조졌는데 그때 대학 붙고 면접 본 교수를 나중에 만났거든요. 교수가 저한테 그래서 이재유는 몇 점을 따야 고득점인 거냐 라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본 시점에서 평가하는 교수도 자기들이 보는 점수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이걸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여튼 그러니까 이재유 점수는 무조건 고득점이면 프리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학에서 웬만큼 고득점이면 다 비슷비슷하게 취급받는, 그러니까 꽈락이랑 좀 비슷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 낮으면 당연히 입부컷을 당합니다. 근데 그뿐 이재유 1점 더 높고 낮은 정도로는 대학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정도의 절대적인 지표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유가 쉽다는 걸 이제 느낌적으로 다 일본 대학들이 압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도 최대한 각 대학이 이제 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 가능한 본고사의 평가 기준을 더 높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유 만점, 초고득점자라고 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유를 잘 봤어도 공인 영어 성적 점수가 형편이 없거나 본고사 퍼포먼스가 구리면은 입시 생각만큼 잘 안 풀립니다. 이래서 이재유 득점이 생각보다는 안 높은 도쿄생들도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용인 가능한 이재유 점수는 좀 넘겼는데 뭐 그냥 소논문이나 논술공사를 오지게 잘 봤어요.
영어가 오지게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교가 좀 더 직관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면은 이재유가 낮아도 점수를 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과분들에겐 더욱 단연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문과에 비해서도 실력 검증을 중시하는 이과 20판의 특성상 대부분 대학들은 본고사 점수 최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에 올려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과예요. 예를 들어 이재유 시험날에 술을 마시고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조졌어요. 그래서 이재유 점수 최저 컷밖에 못했다. 그렇게 쳐요. 근데 걔가 예를 들어 영어 점수가 준수하고 대학에서 낸 이과 과목 본고사 문제를 진짜 예술급으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얘는 한번 붙을 거예요. 확실해요. 물론 현실에서는 애초에 그 본고사를 잘 볼 실력이면은 이재유에서 실수를 안 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재유 세계 최고 득점 뭐 어쩌고 이렇게 약을 파는 게 광고들이 다 학생 입장에선 잘한 건 맞는데 그 광고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이재유가 만능인 듯이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이재유를 조지니까 자꾸만 자살각을 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튼 결론. 내가 이재유에서 답을 다 밀려 적은 게 아닌 이상 이재유를 조졌더라도 절대 자살각을 재지 마라.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발 이후 본고사 공부 좀 죽어라 해서 역전을 노리자. 참고로 나도 그렇게 붙었다.